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께 인사드렸을 때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안녕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난 14일 오후 4시를 경과하고 5시가 지났을 때부터 예, 이제 조금이나마 대한민국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안녕하냐라는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끝내 국회에서 204표의 가결로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재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지금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야 합의를 갖지는 않았지만 현재 6인 체계에서 9인 체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을 더 추천하게 됐는데요. 지금 3명이 추천돼 있고 23, 24일 인사청문회 거쳐서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이건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헌재의 심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뤄야 될 얘기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12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이 탄핵 가결과 관련된 이 지금 표결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명태균 씨의 변호사인 남상권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명태균의 황금폰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좀 한 가지 속보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미 속보는 아닙니다. 어제 검찰이 윤석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소환 통보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입니다. 공조본이 윤석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대통령실에 갔는데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지금 관저로 이동해서 재시도하고 있다라는 게 방송 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미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검찰, 경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관련된 수사에 뛰어들면서 이게 수사에 혼선을 줄 정도로 경쟁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정말 태세전환 빠릅니다. 태세전환 너무 빠르고요. 거의 이 정도면 중국의 변검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바꾸는 게 빠른지 정말 손이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손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고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아마도 이번 주 중에는 체포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많이들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김웅일을 비롯해서 지금 변호인단 구성해서 법적 대응이나 그밖에 체포 등을 염두에 둔 준비 등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는 윤석열 지금 불법 계엄과 관련된 특검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특검에서 검찰이든 공조본이든 수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할 텐데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그동안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를 어떻게 비호할 것인지 로펌을 자처했었는데 이렇게 빠른 태세 전환, 정말 중국의 병검술을 보는 듯한 이런 빠른 태세 전환에 진짜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찬성 204표입니다. 반대 85표, 기권 무효가 11표였습니다. 11표. 자, 이게 좀 봤을 때 사실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응원원들과 현장에 있었고요. 저와 가까우신 우리 지인분들 같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투표하고 개표하고 간표하고 이런 속에서 이게 사실 가결되면 뭔가 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사인이든 액션이든 있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물론 이걸 좋아라고 막 그런 것도 표정 관리 못하는 거여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여튼 약간 좀 긴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됐습니다. 저게 일부 기사를 봤을 때 여차하다가는 진짜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부결의 상황을 또 한 번 직면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찬성을 한 국회의원들
관련돼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이거를 색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7명은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더 추가된 거는 5명뿐이었습니다. 5명뿐. 근데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진정호 찬성하겠다 했다가 당일날 일단은 이 가결되고 나서 국민의힘 의총 가서는 나는 반대표 던졌다 했다 뭐 이런 얘기 옥신각신하고 오늘은 또 나는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뭐 여하튼 지금 14일 날 204표로 가결되는 속에서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계엄 옹호당이라는 것입니다. 계엄 옹호당.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무려 85명이 찬성하고 기권 무효가 11표, 소위 96명입니다. 96명이 불법적인 윤석열의 계엄, 내란 음모와 관련돼 가지고 부정하지 않고 이거를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이것이 가장 대한민국 정당, 공당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지금 무법천지로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 일당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이것을 옹호하는 계엄 옹호당이라는 이런 규정을 스스로 내린 것입니다. 뭐 몇 차례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야말로 위헌정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특히나 국민들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부분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이 정말 다다 와르르 무너지고 쑥대밭이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보다는 자당의 탄핵 트라우마만 외쳤어요. 예? 그리고 자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자당의 ig만을 챙겼습니다. 세상에 윤석열이라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에서 뻔뻔스럽게도 그지없습니다. 이런 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국고보조금을 연간 몇백억을 받는 이런 게 가당키나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이 정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석고돼지한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뻔뻔스럽게 무려 96표가 윤석열 탄핵에 방패막이 노릇을 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때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299명이 투표를 했고요. 찬성이 234표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찬성이 68%였다면 그때 당시 박근혜 찬성은 78%였습니다. 무려 10%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윤석열과 한통속이다. 정신 못 차리는 당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그런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상계엄은 중대한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중대한 잘못이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 표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표단속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단도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때보다도 더 많은 반대가 나온 겁니다. 정말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이게 사실 14일 이후에 요 며칠 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물론 오늘 뭐 한동훈 사태 뭐 등등도 연관됐는데 좀 몇 가지 추론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의힘 특히 친윤, 그다음에 뭐 압도적 친윤인 거죠. 이번에 7대3이었다고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쪽에 있는 상당수도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번에 탄핵 반대를 이렇게 하게끔 나섰던 동인이 무엇인가. 저는 이 사람들은 윤석열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기 대선, 이재명 포비아입니다. 이재명 포비아. 조기 대선 이재명 공포증이에요. 이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벌어진 부분은 이재명이 조기 대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리고 심지어는 국지전을 넘어서 전면전까지 벌일 기획과 의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한가하게 조기 대선 이재명 결사반대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공당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 오늘 이루어졌습니다만 바로 한동훈 몰아내기, 소위 말해서 한동훈 당대표 당선되면 3일천하 만드는 김옥군 프로젝트, 이걸 기획했다가 실패하니 그 다음에는 살모사 프로젝트,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했는데 결국은 146일 만에 몰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세 번째와도 연관됐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명명한다면 그냥 이름 뭐 내란의 힘도 되고요. 국민의 힘도 되지만 친윤당입니다. 그리고 영남 자민련이에요. 영남 자민련. 근데 특히 이 친윤의 핵심들을 보면 이 친윤 카리텔이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친윤 카리텔이 대단하나 생각해 봤더니 권성동, 윤한홍, 뭐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예전부터 국민의힘 핵심적인 주류층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근혜 때 권성동은 법사위원장했고 박근혜 탄핵에 찬성해서 본인이 소추위원, 검사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밀리고 해서 윤석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집권여당 기득권의 카르텔을 맛을 본 거예요. 이걸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친윤 핵심들의 이 카르텔을 놓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어찌됐건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걸 놓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가시 같은 한동훈도 몰아내고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탄핵 반대를 해서 국민적인 지탄이 받더라도 자기들은 조금만 버티면 된다. 소위 윤상현식 마인드를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들 무서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쓴맛을 보여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는 하나예요.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기각될 거라고 박근혜 측 변호인단 기각될 거고 박근혜도 그걸 기대를 하면서 기각이 되고 나서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비상계엄 준비까지 했지 않습니까? 좀 마찬가지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율사 출신의 김홍일 변호인단 구성 등등 지금 법꾸라지라는 법꾸라지 자기들의 측근들을 싹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헌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체포됐을 때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갖은 법적인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뭐 헌법재판관들 인중되면 뭐 이것과 관련돼서 뭐 가처분 신청이든 여러 가지 시비를 걸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이러저런 구성서부터 뭐 본인이 법적 대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법정 대응을 통해서 기사회생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권성동도 아시겠지만 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은 수작질을 저는 벌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함께 응원봉을 촛불을 들었던 시민 여러분들이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헌재는 헌재대로 가더라도 헌재에서 파면 결정 등 되면 즉각적 대선 등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국민의힘도 뭐 이런 부분이 염두에 대해서 플랜 A, 플랜 B 다 만들어 놓겠죠. 뭐 이미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전 의원, 그다음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현 의원이죠. 김무성 전 대표도 모락모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도. 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권영세야 친윤 핵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검사 선배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김무성의 등장은 약간 좀 의외이기도 했어요. 의외이기도. 왜냐하면 또 김무성 같은 경우 일단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민주평통 관련돼서 본인이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이 이걸 또 빠꾸시켜서 본인이 민주평통도 못했어요. 지난번 총선에도 나오려고 했다가 이것도 사실 친윤들이 눌러서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김무성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중량감 있는 구력을 또 갖고 있고 당에서 뭐 당대표도 이런 걸 맡았던 좀 무게 있는 인사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김무성은 사실 지금 친윤이 아닙니다.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권영세로 비대위원장을 안 치면 그냥 이건 친윤 일생이에요. 도로 친윤당. 이러기 때문에 약간의
친인색을 좀 빼기 위해서 김무성을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태이기 때문에 뭐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될 테고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되면 물론 친윤들이 좌지우지할 것입니다만 아마 비대위원장과의 논의 속에 대선 후보에 대한 가닥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